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식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식을 그 장세를 먼저 조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몇 가지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종에서 코스피를 좀 보도록 할게요. 사실 저번 주에 굉장히 우려했던 거는요. 주식을 봤을 때 장세일 때 코스피를 먼저 볼게요. 코스피를 봤을 때 코스피의 흐름이 요 저점을, 그러니까 여기서 고점을 찍고 이제 여기서부터 추세가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파란 색깔로 할까요? 이거는 어쨌든 안 좋은 거니까 이걸로 하는데, 여기랑 여기, 그다음 여기, 주식이 코스피가 계속 저점을 깨면서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내려오고 반등 주고 다시 하락할 때 요 저점을, 여기 있는 앞에 있는 저점을 깨버리고, 그리고 다시 반등 조금 주고 다시 역시 하락할 때 요 앞에 있는 저점을 깨버리고. 그렇게 봤을 때 우려했던 건 뭐냐면, 이 저점들이 깨져가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때 반등을 주긴 했지만 얘가 역시 마찬가지로 요 전 고점을 역시 또 깨는 저점이 나올까봐, 즉 단순 반등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다음 주에 주식이, 죄송해요, 저번 주, 즉 요번에 우리가 지나왔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주식이 조금 하락하지 않을까, 좀 위험하지 않을까. 그리고 주식이 하락을 한다면 요 다음 한 요쪽까지 내려올 수도 있지 않을까, 즉 대폭락이 오지 않을까라고 조금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니언스를 조금 늦게 매매를 했죠. 사실 월요일날 바로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지니언스를 제외하고는 매매를 드리지 않았던 거고, 지니언스도 최대한 장세를 지켜본 다음에 조심스럽게 매수를 좀 드렸습니다. 다만 다행히도 이 주식이 코스피가 반등에 저는 성공을 좀 했다라고 보는데요. 내려온 다음에 여기서 반등을 줄 때 요 절대 이 고점을 넘지 못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역시 반등을 해주긴 하지만 반등을 해주긴 하지만 여기 올라올 때, 잠시만요. 이걸로 말고 여기 좋겠구나. 반등을 해줄 때 여기 있는 고점이 얘를 요 앞에 있는 요걸 넘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진 못했는데, 다행히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 반등을 해줄 때 요 반등 구간이 이 반등 구간이 이 반등 구간이 여기보다는 더 높게 올라와 줬습니다. 즉 단순 반등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당분간은 우려했던 것처럼 당장 폭락을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조심스러운 생각이에요. 사실 지금 주식을 즉 장세를 예측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국은 뭐 소비자 물가지수가 폭등을 했는데도 나스닥과 미국 주식은 최고점을 찍었고, 그러니까 사실 그런 식으로 물가 변동폭이 높으면은 주식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데 반대로 올라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것처럼 그러한 이제 과거 지표들로 주식을 예측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장세를 예측하는 건 확률은 저는 반반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기다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게 예측이냐 반반이? 네, 맞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래도 저는 우리 같은 개미들은
어쨌든 과거에 지나왔던 그 주식의 역사를 바탕으로 예측하고 대비할 수밖에 없고, 저번 주가 예측과 다르게 하락장이 아니라 상승장, 게다가 불장이었죠. 엄청 올랐는데, 엄청 잘 반등을 올라줬는데, 거기서 매수를 못한 거를 너무 아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같은 개미들은 과거에 지나쳐왔던 주식의 역사를 바탕으로, 과거의 행적을 바탕으로 예측하고 대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번 주에는 주식을 매매를 최소화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과거의 데이터로 봤을 때 지금의 반등은 굉장히 성공적인 반등, 즉 단순 반등은 아니고 당분간은 하락장이 오지는 않겠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지금 요거 뭐냐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도 보면, 잠시만요. 마우스를 선택하고 코스닥도 보면요. 역시 마찬가지로 얘도 앞에서 보면은 계속 저점을 깨어가는 했는데, 다행히 여기에서 하락했는데 요 저점을 깨진 않고 반등해서 올라와줬습니다. 다만 코스닥은 조금 코스피와는 조금 흐름이 다른 게 아직은 이 반등이 얘를 넘어서지는 못했거든요. 그렇지만 다행인 거는 그래도 요 저점을 깨진 않았다는 건 다행입니다. 예.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반등에 성공을 했다고 보고, 그 여기에서 종가 고가, 즉 코스닥의 장세도 종가 고가가 나오면 그 다음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요 이평선도 맞았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날 좀 하락을 줬지만 다행히 21선은 깨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지만 역시 코스닥도 크게 대하락하는, 그건 나오진 않을 것 같다. 사실 코스닥도 여기까지 빠질 자리는 워낙 명확하기 때문에 860까지. 근데 860까지 빠지면 너무 힘들 것 같긴 하네요. 여기 1000에서 860, 140이 빠져야 되는데 너무 힘들 것 같긴 하네요. 그래도 역시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꽤 성공적인 반등에 성공을 했으며, 앞에 있는 저점을 깨지 않았고 921을 깨지 않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하락장은 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조심스러운 예측입니다. 그리고 그거와 같이 삼성전자를 좀 보면요. 이제 삼성전자 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도 사실은 보시면 여기서 삼성전자 어쨌든 고점이 나온 상태에서 이제 하락을 하다가 이제 여기서 보시면 여기 고점이 만약에 한 이 정도 여기에서 반등이 끝나버려서 이렇게 됐으면은 추가 하락이 더 올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요 이평선까지. 근데 근데 요 전고점을 뚫어주는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코스닥 똑같이 성공적인 반등이다. 그러니까 단순 반등은 아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주식이든 하락장이 오더라도 무조건 이렇게 하락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보셨죠?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 다음 저점 깨고 올라갔다가 저점 깨고 이런 식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든 혹은 코스피든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역시 마찬가지로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여기를 여기를 올라서는 반등이 성공했다라는 건 다행히 당장의 하락은,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코스피와 코스닥 그 그동안 여름에 봐왔던 것보다 더 빠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수는 좀 피해야 돼. 즉 현금 비중은 어느 정도 보유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당장 우려하는 것처럼 당장의 폭락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 삼성전자도 이렇게 그어서 봤을 때 앞에 있는 요 저점을 뛰어넘는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당장 큰 폭의 하락은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예측입니다. 그리고 그와 지금 12월 달이죠. 12월 달에는 주식이 아까 그 뭐냐 이런 얘기 많이 했죠. 그동안 뭐 11년 동안 12월 달에 삼성전자는 11번 중에 7번, 8번 올랐다고 이런 게 있거든요. 즉 12월 달에는 주식이 그래도 장이 좋은 편에 속합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예, 그런 걸 종합적으로 지켜봤을 때 당장의 하락장은 나오지 않겠다라는 게 제 조심스러운 생각입니다. 자, 그럼 그와 함께 우리가 저번 주에 매매했던 지니언스와 그리고 다음 주에는 어떤 주식들이 좀 좋을지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니언스를 좀 보겠습니다. 지니언스. 지니언스는요,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빨간 색깔의 펜을 바꿉시다. 올라가 줘야 되니까. 하나, 둘, 셋에서 잠자기가 들어갔었죠. 잠자기가 들어간 상태에서 잠자기가 들어간 상태에서 이렇게 봤을 때 요렇게 박스권이라고 봤을 때 요 양봉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양봉이었습니다. 그 의미가 있는 양봉이었고 그 박스권을 뚫어진 양봉이었고 이때 그 매수를 하거나 혹은 들고 있었죠. 예. 그리고 이날 종가 고가가 나왔을 때 우리가 한번 팔았고요. 반 정도 팔았고 이렇게 하락했을 때 여기서 다시 한번 매수를 했고 다만 이제 그 여기서는 우리가 그 안 팔았죠. 왜냐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이게 털고 간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는 팔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때는 우리가 팔았죠. 왜냐면은 장세가 갑자기 급격하게 안 좋아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저번 주가 폭락장이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때 매수를 하지 않고 지켜보다가 정확히 언제였나요? 제가 지니언스를 매수하라고 고민하다가 사실 이때도 유엔제를 빠질 때도 유엔제를 손절을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니언스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니언스 12월 8일이네요. 수요일. 그러면 8일이면 언제쯤이냐? 응, 이날. 요 음봉락, 즉 22선 맞을 때 제가 매수를 드렸습니다. 22선 맞을 때 매수를 드렸고, 매수를 드렸고, 이때 팔지 않고 지금도 매도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본격적으로 출발을 했다라고 보기 때문이죠. 지니언스는 사실 굉장히 좋게 보는 이유가 일단은 얘는 굉장히 매집이 잘 되어 있고, 매집 잘 되어 있고 아직 고점 현상이 나오지 않았으며, 그리고 앞에 있던 요 시작한 주, 즉 2017년도에 이 주식 처음 태어났을 때 그때 있던 신고가를 경신을 할 때 거래량이 굉장히 좋게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적지도 않고 좋게 터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게 봅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지니언스가 사이버 보안의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지니언스가 현재 사이버 보안주들의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건 분명하고요. 그리고 내년의 이슈가 올해 막판에 메타버스, 게임, NFT 그런 걸로 올랐다면은 사이버 보안은 반드시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왜냐면 그 메타버스가 어떤 그런 가상현실이나 어떤 그런 현실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려면 보안은 반드시 꼭 필요한 그 기술인 거고 그랬을 때 사이버 보안주들이
단 한 번도 아직까지 장세를 주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면. 사실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도 백신 여건 했지만 사실 백신 여건이라는 것 자체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그 기술적으로 뭔가 보여준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기술적으로 눈에 띄게 보여준 게 없다 보니까 백신 여건으로는 가지 못하고 메타버스 그런 NFT 그런 가상 그 뭐냐 그런 새로운 기술에 대한 보완주로 엮이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사이버 보안주들이 장세를 주도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보고서 그리고 점점 국가 간의 어떠한 그 견제 뭐 이런 걸 했을 때 사이버 쪽으로 그러니까 사이버 공격 쪽으로 혹은 뭐 해킹, 랜섬웨어 이런 쪽으로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그 사이버 번즈 굉장히 좋게 보고요. 얘는 진짜 내년에 어느 순간 보면은 몇 배 가 있을 수도 있는 저는 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도를 드리지 않았던 거고. 물론 주식이 가다가 보면은 분명히 조정도 있을 거고 갑자기 하락하는 듯한 것도 보이긴 할 텐데 진연수는 조금 진득하게 오래 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양 좋은 자리에서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매수하실 분들은 이걸 들고 가시는데 다만 조금 이제 걱정되실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장세가 폭락이 올 것 같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건 단 저의 예측일 뿐이고 사실 당장이라도 장세가 또 폭락이 온다고 하면 또 그 나름대로 이유가 그 뭐냐 그 뭐랄까 말이 안 되는 현상은 아니거든요. 장세가 당장 폭락을 해도 그러니까 장세가 여기서 폭락을 아예 말도 안 돼 이러지는 않거든요. 장세가 폭락을 해도 폭락하는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저는 폭락이 오지 않을 거라 예상하는 것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방전도 익절하신 다음에 그러면 어느 정도 자기가 수익을 낸 거잖아요. 그러면은 나머지 반은 손해는만 보지 않는다. 본전 오면 팔아버린다는 마음으로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당장 폭락을 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지니어스는 홀딩해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건 다 저의 생각인 거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은 조금 그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을 주시면 제가 따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니어스는 아무리 제가 차트를 눈을 씻고 찾아봐도요. 지니어스보다 이쁜 차트가 없어요. 예. 그럼 왜 지니어스가 그렇게 이쁘다라고 판단하는가라고 보면 조금 가까이 볼게요. 보통 저는 5일선, 21선, 61선, 121선, 241선, 448일선, 즉 480일선, 즉 2년선까지만 정배열이 되면 저는 그 주식은 정배열이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정배열이 되면. 근데 700일선과 1000일선까지 정배열이 되면 그 주식은 고점으로 가여 있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700일, 1000일 동안 어쨌든 그 전에 동안 꾸준히 상승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쁘게. 그게 굉장히 그러면 보통 700일선하고 1000일선까지 그 정배열이 되면은 그 주식은 고점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700일선, 1000일선은 그 젠비스 링크뿐만 아니라 젠비스 링크처럼 그 이런 식으로 여기하고 여기 보는 것처럼 어떤 이평선을 맞고 조정을 주고 이평선을 맞고 조정을 주는 그런 쪽으로만 보지 700일선과 1000일선까지 전배열을 기다리기는 굉장히 쉽진 않다. 근데 지니언스는 그동안 세력들이 어떻게 만든지 모르지만은 전혀 고점이 나올 수가 없는 순간인데 보시면은 700일선하고 1000일선이 거의 전배열이에요. 좀 있으면 700일선하고 1000일선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보시면은 하얀 색깔이 1000일선이고 약간 연보라가 700일선이거든요. 여기서 지금 골든 크로스 내려고 하고 있죠.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디니언스보다 더 이쁜 차트는 없더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디니언스는 이렇고, 디니언스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같이 우리가 들고 있는 보안주인 드림 시큐리티를 좀 보겠습니다. 드림 시큐리티도 역시가 마찬가지로 고점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굉장히 애를 먹이고 있죠.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 어쨌든 백신 여건으로 크게 못 갔기 때문에 그 잠자기에 들어갔다라고 보고요. 잠자기 들어. 근데 무슨 잠자기를 30% 40%를 하락을 하면서 좀 잠자기에 들어가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다나를 한번 볼게요. 다나에. 다나에도 최근에 엄청 올라간 주식이죠. 다나에. 잠시만요. 다나에. 자, 다나도 볼게요. 다나도 보시면요. 여기를 볼게요. 얘도 사실 여기에서 고점이 나오지 않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가 좀 미끄러졌거든요. 요때가 이때가 뭐 한 거의 10,000원 가까이, 10,000원도 넘어섰고 10,000원 정도 되었다가 얘가 5,000원 초반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즉 잠자기에 들어가면서 하다 그러다가 갑자기 급격하게 여기서 추세를 반전시키는 양복이 나오면서 이렇게 날아가 버렸거든요. 이거는 그 최근에 조금 많이 나오는 흔적입니다. 즉 잠자기에 들어가면은 30% 40%의 조정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라고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면 30% 40% 회복하는 거 금방이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 여기에서 물린 사람들도 지금 두 배를 갔으니까요. 18,000원이면 보통 9,000원대에서. 예. 물론 이제 자기 주식 여기 정도에 올라오면은 팔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적으로. 아니면 이쯤에서 팔거나. 예. 근데 어쨌든 다나 같은 건가 봐도 한번 잠자기 들어가면은 굉장히 조정을 좀 깊게 준다. 30% 40% 정도. 드림 시큐리티도 저는 그 비슷하다고 봅니다. 비슷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 역시 마찬가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완전 거래량이 씨가 말랐다가 드디어 거래량이 조금 좀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다만 좀 아쉬운 건 얘가 여기에서 할 때 이 추세를 완벽하게 반전시키는 양봉이라면 요 정도에서는 조금 마감을 해줬어야 됐는데 이 정도에서 마감을 좀 해줬었는데 요 이평선을 맞고 조금 힘이 풀린 느낌이고요. 그리고 그 코스닥이 마판이 조금 좋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날에. 근데 그렇게 막 심각할 정도는 아니고 아까 그 코스닥 원봉인 거 보셨죠? 예. 그 아마 그 장세에 조금 밀리지 않았을까. 근데 조금 요 반전시키는 양봉이 조금 약하긴 하지만 예. 그래도 저는 여기서 더 내려가진 않고 올라오지 않을까. 사실은 그거를 여기에서 좀 예상했었는데 이때 거래량보다는 지금 거래량이 더 훨씬 더 많이 들어왔잖아요. 확실하게. 그래서 그 드림 시큐리티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고생이 이제 좀 끝나지 않았을까. 근데 문제는 얘가 본전이었을 때 우리는 매도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다날처럼 눈 감고 기다렸다가 올라가길 바랄 것인가. 지금의 마음은 뭐 다날에부터 봤으니까 올라갈 수 있겠지라 하겠지만 사실 그 현실이 오면은 자기 본전권 오면 30% 40% 물렸다가 그러면 보통 1,000만 원 사면은 300만 원 400만 원 손해 본 거잖아요. 근데 그런 주식이 본전에 오면요. 그걸 견딜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꼭 본전을 오면요. 거기서 한번 덜렁덜렁덜렁 거려요. 왜냐면은 물렸던 사람들이 팔기도 하고 거기서 또 요거 본전권 왔으니까 다시 추매야지 하다 보니까 엄청 그 조정폭이 막 덜렁덜렁덜렁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걸 쳐다보고 있으면 사람의 심리가 견디기 굉장히 힘듭니다. 어쨌든 그거는 그때 가서 좀 고민해도 되는 문제고요. 지금은 좀그 드림 시큐리티는 이제 좀 고생이 끝나가지 않느냐라고 조심스럽게 조금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드림 시큐리티 사이버 보안 쪽이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얘도 내년에 전망이 굉장히 밝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 보안주들은 잘 지켜보시고요. 다른 주식들은 사이버 보안주들 다른 주식들은 아직 조금 제가 덜 봤어요. 다 보진 않았어요. 다 보진 않았지만 우리는 이미 지니언스와 드림 시큐리티를, 그러니까 지니언스가 없는 분들도 드림 시큐리티는 들고 있을 거기 때문에 굳이 사이버 보안 쪽으로 더 추가 구매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뭐 드림 시큐리티가 무너진 것도 아니고 고생이 끝나가는 게 보이니까, 예, 그 사이버 보안주들은 지니언스와 드림 시큐리티 이 두 개를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좀 또 같이 좋게 보고 있는 게 이제 플레이 위드라는 주식인데요. 아, 썬데이 터주고 있구나. 얘는 최근에 거래량이 이제 들어왔어요. 근데 그동안 제가 추세선을 그었었잖아요. 보통 추세선을 이렇게 그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추세선을 긋고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서 여기 이렇게 매수 타이밍이다. 추세를 벗어나는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역시 이렇게 하다가 추세를 반영식 양봉이 나왔다 매수 타이밍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보통 그렇게 제가 추세선을 긋잖아요. 보통 이렇게 추세선을 그으면요 사실 굉장히 소추세선입니다. 무슨 몇 달 안 되는 추세선이에요. 기껏 해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추세선 해봤자요 2, 3, 4, 5, 6, 7 한 6개월 정도거든요. 근데 사실 그 6개월 정도 추세선에서 반전시키는 양봉이 나와도 굉장히 좋은데 얘는 조금 크게 봐볼게요. 사실 이것도 굉장히 나오기 힘든 요렇게 한번 봐볼게요. 즉 2018년 즉 2018, 2019, 2020, 2021 약 4년간의 추세선을 봤을 때 약 4년 동안의 추세선을 봤을 때 요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코로나 골짜기니까 요거는 코로나 골짜기는 제외시키고 얘는 제외시킬게요. 요렇게 보면 얘는 코로나 골짜기니까 예. 대추세선에서도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얘는 사라는 얘기예요. 좀 더 크게 봐볼게요. 좀 더 크게, 좀 더 크게. 아이고, 좀 더 크게. 2014년부터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한 8년 동안의 추세선을 그어봐도요. 8년 동안의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봐도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저는 최근에 3년, 4년 내에 4년 아니고 최근 2년, 3년 내에 주식이 300%, 400%, 즉 매직 단가에 300%, 400% 이상 올라간 주식은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얘는 사실 요거에서 그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8년 전 이야기니까 대추세선에서 그렇게 반전에 성공을 했다? 이 주식은 사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지금 매수를 하지 않느냐? 첫 번째, 일단은 게임 시장 테마가 한번 지나갔어요. 썬데이 토즈, 플레이 위드, 게임 관련 테마가 한번 지나가기도 했고, 그리고 타점을 봤을 때, 사실은 이때 사실 매수 타이밍인 해서 한번 매수를 드리고 싶긴 했는데, 그거 말고 지니언스를 드렸죠? 지니언스를 드렸던 거고, 얘는 아직 어디랑 간격이 넓냐면 21선과 62선의 간격이 굉장히 멉니다. 나머지 장기 이평선들이 간격이 짧은 대신에 얘는 한 번쯤 조정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조정을 주더라도 요 대추세선에서 이렇게 대추세선에서 요거를 깨지는 않는 이런 조정이 한번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드리지 않는 거고, 이거 조정 없이 날아가면 어떡하냐? 그럼 우리 게 아닌 거죠. 지금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요. 왜 이렇게 신중하게 생각을 하냐면, 사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을 리딩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 심지어 여러분들에게 이제 고마 감사하게도 한 달에 이제
돈을 받고 리딩을 좀 하고 있는데, 음, 제가 주식이 하고 나서 처음에 빛을 봤던 초단타 스캘핑은 여러분들께도 한번 해볼까요 했지만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하더라도 대응 자체가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거의 똑같은 환경, 컴퓨터가 있고 그리고 그 같은 생각 그리고 같은 매도 타이밍이 아닌 이상 물론 이제 뭐 5번 하면은 그 성공하기도 많이 성공하겠지만 실패하기도 많이 실패를 할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실패를 대응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요. 물론 이제 그 초단타를 좋아하시는 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따로 할 생각, 따로 하길 수도 있긴 한데 지금 당장은 조금 음,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확실하게 제가 여러분들의 이 초단타를 리딩할 수 있겠다는 솔직히 아직은 제가 준비가 좀 덜 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고 있지 않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더 안전해지고 더 뭐랄까 더 섬세해지고 더 좀 쫀쫀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리딩을 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저와 하면서 그전에는 굉장히 많은 수익을 내긴 했지만 제가 지금 반성하는 두 가지 포인트는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뭐 메가MD, 파버라인, 우리소 FNG, 보락, SB 시스템, 위더스 제약 우리가 물려있는 주식들이 있는데 그 주식들은 결국에 나중에는 올라와 주긴 할 텐데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한테 손절선을 드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제가 반성하는 부분. 앞으로는 작년, 재작년 같은 축제는, 그러니까 주식 축제는 없을 겁니다. 그전에는 주식 축제였기 때문에 조금 물려 있어도 기다려주면 올라와 주겠지 했고, 실제로 올라와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장세가 워낙 축제였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런 축제는 끝났기 때문에 손절은 철저하게 지켜져야 되고 타점은 더 정확해져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손절은 반드시 필요할 거고요. 그러면 그 손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타점이 굉장히 정확해야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니어스도 정확한 손절선을 드리고 매매를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손절선 가까이 왔을 때 그 손절 근처의 호가창을 보고 매매를 하신 분들께는 손절 치시라, 손절 치지 마시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거고요. 다행히 호가창을 봤을 때 잠깐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아마 그 사람은 좀 후회를 하고 있을 텐데 저는 그렇게 된 계기가 지니어스는 만 원대 아래 즉 9천 원, 8천 원대 호가창의 매물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세로 인해서 혹은 어떤 이유로 주식이 손절선 가까이 오니까 그 지니어스 조금 많이 들고 있던 사람이 그래서 뭐 몇 억을 들고 있는 건 아니고 한 3천, 4천, 5천 들고 있던 사람이 자기가 매도를 하려면 매도 물량이 있어야 되는데 매도 물량이 없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좀 미리 팔지 않는 이상 자기가 생각한 손절선에서 매도를 못하니까 조금 일찍 시장가로 날려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도 물량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 시장가대로 두르륵 빠지면서 순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저점이 깼고 근데 다행히 그게 어떤 한 사람의 어떤 개인의 몇 명 혹은 개인 혼자 혹은 몇 명의 순간적인 매도 타이밍으로 왔었기 때문에 다행히 심각하게 장 종목에는 영향을 미치진 않아서 다시 그 손절성보다는 위에 즉 21선 위에 딱 안착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도를 나가지 않았던 거고 사실 그 사람들 주식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고 굉장히 원칙을 지키면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원칙을 지킨 대신에 이제 지리면서 이제 올라가는 걸 볼 수밖에 없는. 아마 그 사람도 추매수 갈 수도 있죠. 어쨌든 앞으로는 제가 주식을 매수를 드리면 반드시 정확한 타점과 정확한 손절선을 드릴 겁니다. 단순히 매수해 보세요 라고 말씀드리진 않을 겁니다.
사실 지금 제가 그 지녀서 다음으로 ELP를 매수를 드렸는데 ELP도 정확하게 손절선을 잡으면 정확히 언제냐? 1차 손절선은 그러니까 1차, 2차 손절 다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가 되겠습니다. 여기면 대략 얼마쯤 되느냐? 한 7,700원 정도. 정확히 한 7,680원, 90원 그 정도. 이때 요 요 5일선과 22선을 깨는 흐름이 나오면 무조건 손절. 앞으로는 그렇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ELP는 사실 가장 좋은 타이밍은요. 매매 타이밍은 요 5일선과 21선과 최대한 가까이 왔을 때 매수를 하고 그걸 깨고 노려하면 약손절하고 다시 올라와 주면 매수하고 올라가고 뭐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얘는 여기서 내려가 줄 것 같진 않아서요. 예, 여기서 내려가 주진 않아서 사실 가장 좋았던 거는 요때 요 양봉이 나오는 요 중간에 매수를 하는 거였는데 요때 매수를 드리지 못했던 거는 얘도 호가창에 매매 물량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순식간에 올라오더라고요. 예, 매수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얘가 종가 고가로 마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매수드리는데 얘는 사실 소추세선을 보면 요 양봉이 소추세선을 봤을 때 굉장히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봤을 때 요거를 벗어나는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매수를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 OLED 얘는 반도체 검사 장비, OLED 검사 장비 쪽으로 그 독보적인 회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근데 얘 테마에 관해서 조금 이따 설명할 거고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첫 번째 반성 포인트. 그리고 첫 번째 우리가 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작년과 재작년의 축제를 빨리 잊어버려야 되고 반드시 정확한 타점과 정확한 손질선이 지켜져야 된다. 앞으로는 그렇게 매수를 드릴 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요. 제 리딩이 보시면은 그동안은 어떤 거 매수를 하고 한 달 지나면 패로 기억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한 달 내 승부를 본다. 더 이상은 그것도 어렵다. 사실 그동안 주식을 세서 한 달 동안 한 달 안에 어떤 수익을 봤던 확률이 80%가 넘어갔던 건 사실 축제 분위기 장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인정할 건 빨리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아니, 뭐 그냥 솔직한 제 심정 말씀드릴게요. 제가 주식을 조금 잘 본 것도 있어요. 잘 보는 것도 있지만 그거와 더불어서 한 달 내에 혹은 굉장히 빠른 기간 내에 빨리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것들은 장세 도움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두 개가 시너지 효과 때문에 우리가 수익을 빨리빨리 낼 수 있었던 건데 더 이상은 그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즉, 한 달이 두 달, 세 달, 혹은 6개월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감안하셔야 됩니다. 다만 그 중간중간에 약손절, 약수익, 아니면 홀딩 이런 거는 그때그때 대응을 드리겠지만 어떤 주식 샀을 때 한 달 내에 주식을 승부를 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은 지금은 조금 지워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 반성 포인트, 우리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거는 주식은 한 달, 예, 한 달, 한 달 내에 수익을 내기가 점점 어려워질 거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뭔가 한 달이 지난 다음에 패를 기억하는 거는 안 하려고요. 예. 어떤 주식을 매수했을 때 조금 기다릴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너무 축제 분위기에 살았죠. 사실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그래서 어쨌든 한 달 내에 주식을 수익 내기가 점점 어려워질 거다. 근데 사실 주식은요. 어떤 세력이 자, 이 주식 작전합시다. 진입하고 매집하고 올리고 2년, 3년 걸리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그거를 단기간에 해먹으면은 금융감독원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금융감독원은 제가 몇 번 설명드렸지만 전 세계에 따졌을 때 굉장히
뭐랄까 보수적인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 그 주식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 관대하지 않아요. 그 굉장히 제재를 심하게 하는 편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감시가 심하기 때문에 어떤 주식을 작전 세력들이 올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긴 시간을 두고 긴 호흡으로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최종적으로 올리기 위해서. 왜 그래 중간에 악재를 띄워서 그 흔들기도 하고. 근데 왜 그럴까요? 주식이 주구장창 좋은 뉴스로 막 올리면은 당연히 의심을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점도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정확한 타점과 손절선은 반드시 지켜질 거다. 두 번째는 한 달 내에 어떠한 주식을 수익 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거다. 예. 그래서 지니언스는 그래도 괜찮았죠. 예, 지니언스는. 예. 어쨌든 그 두 가지는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점점 더 안전한 매매로 갈 겁니다. 점점 더 제 그 대응하는 성향이 근데 점점 그렇게 주식을 그렇게 보더라고요. 예. 이제는 옛날에 제 단타했던 주식들을 보면은 이걸 어떻게 샀나 싶어요. 내가 미쳤나? 예. 이 자리에서 내가 샀다고? 예. 점점 그렇게 관점이 굉장히 그 안정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걸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아침 단타를 보면요. 들어가는 게 조금 망설여져요. 아, 여기서 물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부터 들기 때문에 그동안 주식은 워낙 안정적으로 보니까. 근데 저는 그게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법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좀 이야기 좀 많이 왔다 갔다 하네. 장세 이야기도 했고 드림 시큐리티랑 지니언스 사이버 보안 쪽으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방금 썬데이 토즈 이야기하면서 얘는 대추세선 얘도 굉장히 나오기 힘든 그 주식이에요. 대추세선에서 반전하는 하고 대신 얘를 지금 바로 아무리 차트가 좋다 하는데 바로 매수를 하지 않는 이유는 앞으로는 장세는 축제 장세 끝났기 때문에 두 가지를 반성을 하고 얘도 정확한 타점이 오지 않으면 얘는 날아가 버려도 매매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좋게 보는 테마가요. 의료기기 쪽이요. 의료기기 쪽을 보고 있는데 의료기기 쪽에서 가장 좋아 보이는 차트는 하이로닉입니다. 얘도요. 하이로닉도 보시면요. 그 사실 굉장히 매직 기간이 길었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길었다라고 봐요. 물론 여기서 제대로 해먹었죠. 세력들이. 어떻게 이렇게 해먹냐? 2촌에서 15배가 갔네. 네, 보세요. 이것도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굉장히 짧아 보이지만 사실 얘도 2013년부터 2014년 2년이에요. 2년. 1년 반 2년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중간에 올라가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횡보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여기서 한번 털었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그냥 복잡하죠. 예. 근데 이때 또 보면은 거래량이 뒤에 있는 것 비해서도 말도 안 되긴 하네요. 예.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요. 아이고. 여기서도 보시면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 주식도 세력 진입은 여기서 했다고 봅니다. 작년 12월 달에 추세를 반전시키는 그리고 요 위에서 1년 여기서 횡보하면서 했는데 얘도 보시면은 죄송해요. 얘는 정확히는요. 요 앞에서부터 계속 세력은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앞에서부터는 계속 매집하다가 사실 이 코로나의 영향으로 조금 멀어졌다가 그 뒤로 못 올라오다가 작년 12월 달에 세력이 더 이제 진입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해도 1, 2, 3 거리랑 줄어들면서 가는 척 하다가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던 패턴이죠. 이 뒤로 뭐가 들어와요? 지니어스처럼 잠자기가 들어와 버립니다. 근데 잠자기가요, 굉장히 1, 2, 3 여기서 왔다 1, 2, 3 올라가고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뭐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마찬가지로 거래량 없이 전고점으로 가는 척 하다가 갑자기 죽여버리죠. 와우. 예. 갑자기 죽여버리고요. 그리고 이때 여기서 뜬금없이 뜬금없이 강력한 상한가와 거래량과 상한가와 함께 요 고점으로 옵니다. 단아가 좀 비슷하죠? 단아에다가 가도 이렇게 한번 잠자기에 제대로 들어간 다음에 얘는 잠자기가 거의 얘도 한 30% 40% 갔겠네요. 예. 네, 얘는 다만 얘가 아까 제가 단아 말씀드렸을 때 드림시켜서 이러지 않을까 했는데 드림시켜 조금 다른 점은 드림시키는 이런 식으로 요 반등이 나올 때 상한 조금 약한 느낌이 조금 있긴 해요. 예. 이게 좀 다르긴 한데 그리고 요 위에서 버텨주면서 여기 위에서 지금 버텨주면서 여기서 위에서 버텨주면서 깨진 않고 있고 아이고 이렇게 마음대로 안 움직이냐 여기에서 버텨주면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올라와 동시에 지금 얘는 5일선, 21선, 61선이 지금 골든 크로스 내려가고 있죠. 예, 완벽한 정비열로 가고 있다. 예. 그리고 요 앞에 있는 요 거래량 데보다는 여기 거래량 데보다는 최근에 거래량이 조금 더 들어온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하이로닝이 미용기기 쪽에서는 죄송해요. 의료기기 쪽에서는 하이로는 의료기기 중에서 미용 의료기기 테마주거든요. 네, 차트가 굉장히 이쁘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얘도 사실은 여기가 여기에서 너무 매수 드리고 싶었는데 여기서 조금 매수 드는데 일단은 우리가 지니언스를 매수를 하기도 했고요. 대신 차트 이쁘다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때 아마 제가 얘 대신 얘까지는 매수를 못 드리고 아마 그렇죠 휴일이죠. 예. 지니언스를 드리기도 했고 이날 종가각권하고 사실 이때도 매수 타임이긴 해요. 왜 종가권하고 음봉 나왔는데 이거 5일선 맞았잖아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조금 신경 쓰이는 거 아직 60일선이 100일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완벽한 정배열은 아니고 조금 얘도 좀 5일선, 20일선, 60일선 간격이 조금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얘는 지금 요 5일선이 매수 타이밍이 아니라 요 21선을 맞을 때가 매수 타이밍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하이로닉은 21선 맞으면 매수 타이밍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여기 그런 질문. 오케이. 그러면 얘가 21선까지 조정을 주면 매수 타이밍인 거 알겠습니다. 그럼 손절 타이밍은 언제냐? 61선이 아마 그때쯤에 여기 61선 이 정도까지 올라와 줄 겁니다. 21선에 매수하면 61선이 손절 손절이 되겠죠. 더 빠른 건요. 22선이 깨지자마자 바로 손절 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61선까지 기다려보는 거. 대신 손절이 조금 더 크겠죠. 22선보다. 네. 어릴 때 하이로닉은 요 5일선보다는 22선을 내려와 주면 그때 매수를 드리겠다. 요 22선이 타점이 되겠습니다. 작년 상세였으면 이미 여기서 드렸어요. 드리긴 했는데 21선까지 기다려. 근데 얘도 차트 굉장히 이쁘고 너무 확실해요. 세력이 있다라는 게. 그와 함께 같이 좋게 보는 게 셀바스 헬스케어입니다. 셀바스 헬스케어도 의료 기기 그쪽으로 볼 수 있는데요. 얘는 아직 전별이 되려면 아주 멀었어요. 그런데 얘는 매집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매집 기간이 굉장히 길고 드디어 정별로 주식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5일선, 20일선.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얘도 한참 어른 게 60일선이 아직 장기평선 아래에 있고 121선과 241선이 데드크로스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매수 타임 안 해보고 그러면은 우리 헬스케어 매수 소화라고 한 적이 있는데 왜 매수를 한 거냐? 저는 얘를 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 양봉이 얘는 여기서 저점 찍은 거예요. 얘는 이제 올라갈 이유가 남았습니다. 근데 올라가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엄청난 갈 거고 얘는 당장 여기 천일선 있죠? 젠베스 링크처럼 천에서 맞고 한 번 더 조정 줄 겁니다. 얘 지금 여기 700에선 뚫고 여기까지 조정 줬잖아요. 그럼 얘는
천일선 찍고 여기까지 조정을 줄 겁니다. 얘는 사실 요 천일선 보고 가는 매수인 겁니다. 정비율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천일선까지 보고 매수를 드린 건데, 역시 마찬가지로 요때 아마 제가 매도를 하라고 사신 분을 말씀드렸을 텐데, 역시 마찬가지인 이유는 장세가 좋지 않아서 폭락이 올까봐.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천일선을 노리고 매수를 해볼 만한 주식입니다. 근데 의료기기 주가 셀바스 헬스케어, 하이론이 두 개가 있는데, 그럼 어떤 걸 매수하기 좋나요? 저는 둘 중에 매수하라면 하이로닉 20에서 맞을 때 매수할게요. 그게 더 확률이 높으니까요. 차트도 더 이쁘고요. 그와 함께 같이 보는 게 MI텍도 의료기 관련주입니다. 즉 의료기 관련된 테마주들이 좋은 주식이 많다는 걸 의미합니다. MI텍은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주식이 거래량 없이 요 앞에 있는 두 개의 거래량보다 없이 올라가다가 잠자기에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30% 40%는 진짜 기본으로 때려버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급 추세를 완벽하게 반전해주는 거래량은 돈바나 양복. 아, 드림시티도 이 정도로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면 확실히 좀, 아, 저점이다. 라고 좀 확신을 할 텐데, 사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서 조금 아쉽긴 해요. 그리고 지금 미세한 거래량 함께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그 주식들 현금 확보하고 있다가 하락장에서 이런 주식만 매매해도 수익은 1년 내에 꾸준히 낼 수도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매수 타점이 되거든요. 예. 어쨌든 MIT도 차트 굉장히 좋다. 그리고 얘도 전비 연락 가고 있는 중이고, 다만 이제 아직 21선이 120선 아래에 있고 61선이 이제서야 3번향을 잡았으며, 예. 얘는 완벽한 전비를 되려면 아직 시간이 좀 걸립니다. 어쨌든 얘는 앞으로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좋다. 즉 MI텍, 셀바스 헬스케어, 하이로니까지 의료기기 테마주 중에서 눈에 띄는 주식들이 꽤 있으며 무엇보다 MI텍과 세바스 헬스케어는 저점을 찍고 완벽하게 올라오는 듯한 그런 움직임으로 보이고 거기에 매수 타점. 그랬을 때 세바스 헬스케어는 천일선 보고 가는 거고 MI텍은 여기서 사서 끝까지 좀 오래 들고 있을 생각으로 가는 거고 MI텍 천일선과 그렇죠? 네. 신겨줍니다 참고로. 그 다음에 하이로닉은 22선 맞을 때 지금 또 거의 전별에 다 되긴 했지만 22선 맞을 때가 완벽한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주식을 좀 좋게 보고 있는 게 ELP라는 주식입니다. ELP. ELP는 반도체가 될 수도 있고요. OLED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도체, 즉 삼성전자가 완벽한 반등을 성공을 했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반도체들, 뭐 제주 반도체, 기타 다른 반도체들이 저점을 찍고 방금 우리 봤던 것처럼 셀바스 헬스케어나 아까 봤던 다날이나 아니면은 뭐 그 MI텍이나 좀 저점이 찍고 확실한 움직임을 보이는 반도체들이 굉장히 많고요.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들은 그 내년에 사이버 보안주들과 같이 굉장히 좋은 테마로 보고 있고요. 왜냐면 그동안 반도체들이 많이 빠지기도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저점에서 나 저점 찍었어 이제 올라갈게 라는 그런 현상도 많이 보이고 있고, 그리고 ELP는 OLED에도 엮입니다. OLED 관련주도 굉장히 좋은 차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걸 다 보여드렸다 또 한 시간에도 수업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은 지금 이 시간에는 ELP만 좀 볼게요. 너무 길어도 여러분들이 좀 보는데 조금 부담스러우실까봐. 저는 말 많이 하는 거 좋아하긴 하지만. 네. ELP도 역시 마찬가지로 크게 봤을 때 이렇게 계속 조정을 주다가요. 이때 주식이 창문을 열었습니다. 얘는 예전에 푸드웰과 비슷한 차트입니다. 푸드웰. 즉, 그리고 왜 이러니? 창문 열고 요 위에서 매집하는 거. 그러니까 그 다른 것들은 창문 열고 이평선 먹기 하면서 그 바닥권에서 올라오는데 얘는 창문 열기와 동시에 올라오고 있죠. 창문 열기가 동시에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위에서 매집을 하는 겁니다. 즉 매집 단가는
이렇게 중간으로 보실 수 있는 겁니다. 한 7,500원에서 7,200원 사이, 예, 그 정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1년 정도 지금 1월 달부터 1년 정도 요 박스권 안에서 이 박스권 안에서 갇혀 있습니다. 아직 주식이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박스권은 벗어나지 못했지만 얘는 조금 일찍 매매를 하는 거고 아까 타점은 말씀드렸다시피 요 5일선과 22선과 가까울 때 그 매수하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이때는 매수하는 게 물량이 없어서 굉장히 불가능했고 여기에서 얘가 소추세선을 벗어나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래량이 적당히 들어가졌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 타점이 되는 거고 얘 손절선은 여기 7천 얼마니 7,600원대 7,690원 7,700원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은 반드시 지켜줘야 됩니다. 네. OLED와 반도체를 같이 엮을 수도 있는 주식에다가 차트도 얘도 완벽한 정배열이거든요. 아 그리고 또 하나 정배는 정배이지만 700선 찍고 조정 주고요. 1000선 찍고 조정 줬거든요. 그리고 거래량도 보시면요. 이때 거래량과 이때 거래량이 굉장히 3, 4일 동안 꾸준히 들어온 거 볼 수도 있죠. 요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굉장히 세력들의 그 의도적인 매집, 아니, 의도적인 거래량? 그러니까 거래량이 굉장히 의도적이거든요. 이렇게 3, 4일을 거의 비슷하게 맞추나라는 거. 그러니까 거래량이 없이 이렇게 맞추는 거 요거는 의미가 없고요. 이렇게 어떤 거래량을 꾸준히 3일, 4일 동안 거의 비슷하게 유지한다. 이거는 굉장히 세력들이 의도적인 움직임, 의도적인 거래량인 겁니다. 즉 얘는 세력들이 확실하게 매집을 하고 있다. 그리고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번 찍고 내려왔다가 그 다시 올라왔기 때문이에요. 예. 얘도 역시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올라갈 때 8,400원 그리고 좀 더 멀리 보면 만원 요 정도에서 예, 한번 흔들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얘는 적어도 1,200원, 1,300원까지는 조금 보고 가고 있습니다. 길게 보면은 저는 요 16,000원도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요 위까지. 예. 근데 그거는 바로 저기까지 가는 건 힘들다는 걸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 그리고 ELP도 완벽한 전배열입니다. 22선, 5일선, 21선, 61선. 근데 61선이 살짝 120선 가까워지긴 한데 61선이 여기서 미세하게 선방향을 잡았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ELP 잘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반도체 OLED 관련주. OLED 어제 뉴스 하나 나왔던데 삼성이 앞으로 OLED 만든다고. 예, 그게 조금 영향을 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릴 겁니다. 유튜브를 통해 공유해 드릴 거고요. 이 영상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시청하실 수 있으며, 예,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동안 했던 제 기초 수업도 조만간 촬영해서 기초 수업을 언제든지 들으실 수 있게 올려 드릴 겁니다. 근데 그 기초 수업에는 가격 이평선, 예, 제가 예전에 가격 이평선을 다르게 수업했는데 바뀐 수업 내용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장세와 종목의 그 맥을 짚어주는 영상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최소 한 번은 올릴 겁니다. 지금 다음 주도 갑자기 장세가 급변하지 않는 이상 한 번 정도 올릴 거고요. 장세가 급변한다면 중간에라도 한 번 올릴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장세가 갑자기 폭락을 한다든지 그런 일은 좀 없어야 되겠지만. 예.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고생 많으셨고, 남은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